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공데이터 어널리틱스를 가르치는 고길봉 교수입니다. 오늘은 왜 공공데이터 연계가 중요한지,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부의 행정과 정책 결정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2020년 3월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던 기억이 나십니까? 마스크 사재기가 심해지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정부가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개인이 마스크를 중복 구매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 수량 정보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어떻게 마스크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사용하던 응급의료 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정보 앱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었지만 기존 서비스와 마스크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전 국민이 접속하는 상황에서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민간 개발자와 계약하여 이 사업자로 하여금 앱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비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공고를 내고 계약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다 밟으려면 몇 달이 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안은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하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앱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 번째 대안이 성공을 했습니다. 코드 포 코리아라고 하는 스빅 해커 그룹이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시는 이 마스크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스크 판매자가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이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판매기관 코드, 판매량, 재고, 입고량 등의 정보를 포함했습니다. 이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서 NIA는 판매처 주소를 지리좌표로 변환했고 이것을 민간 개발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때 핵심이 되었던 것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지도 서비스 API를 개발자에게 공유해 주었고 클라우드 회사는 안정적인 서버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공공데이터 공개 위력을 마스크 앱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연계는 그 필요성에 비해서 아직도 발전이 더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웹사이트는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입니다. 이 통계 포털에는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검색창에 인구를 넣어보면 다양한 인구 통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추계 인구를 보면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의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별, 나이별, 성별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이용해 교육, 복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구뿐만 아니라 고용, 환경, 경제 관련된 다른 지표들을 한꺼번에 기초 지자체별로 모아서 지난 10년간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자료를 결합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나라에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습니다. 법정동은 범죄 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토지재장, 동기보 등이 기본이 되는 지역 단위로 예전부터 내려오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반면 행정동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으로 흔히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단위입니다. 몇 개의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이 되기도 하고 몇 개의 행정동이 하나의 법정동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청 자료와 같은 공공데이터는 주로 행정동을 중심으로 제공하지만 공간 데이터는 주로 법정동 단위로 제공됩니다. 통계지리 정보를 제공할 때는 기초단위구와 집계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초단위구란 도로, 하천 등 준항구적인 지형지물을 경계로 하여 획정한 구역으로 조사구 설정 또는 근린지역 통계 서비스를 위한 최하위 단위 구역입니다. 집계구란 기초단위구를 결합하여 만든 구역으로 기초단위구의 통계적 특성인 동질성, 동량성을 부과하여 확정한 근린지역 통계 서비스 구역을 말합니다. 이 집계구는 자치구보다 훨씬 자세한 구역 단위입니다.
또 조사구란 조사에 있어서 대상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고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틀을 제공하기 위해 분할 설정한 조사구역 단위를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매우 복잡하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연계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프로그램은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이곳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이곳에서 SAS라고 하는 통계 프롬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SASPy 커넥션이라는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그리고 콜앱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실행시키게 되면 이제 이 콜앱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SAS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제가 가져온 자료는 월별 시군구의 고령인구 비율, 남녀 성비 자료와 연도별 시군구 GRDP 자료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콜앱 연구실에 작성한 %코스미라고 하는 간단한 매크로 자료를 가져와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3개의 표를 통계청에서 직접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3개의 표는 여기 사용하는 3개의 코시스M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자료를 연계할 때 프로그램을 짜서 쉽게 자료를 가져와서 결합하면 유용합니다. 그런데 연도별 자료와 월별 자료를 통합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별 자료는 매년 12월 자료라고 가정을 하여 연도별을 월별로 바꾸는 작업도 하고 또 특수문자들은 제거하는 작업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자료 구조를 횡형해서 종형으로 바꾼 후 이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결합하였습니다. 이렇게 결합된 자료를 살펴보면 너무 복잡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행렬을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상관계수 행렬을 보면 남성 성비가 높을수록 1인당 지역 생산량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군구 자료를 이제 GIS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비율에 대한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런 코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면 충청북도 단양구는 2021년 현재 고령화 비율이 31.2%입니다. 고령화 비율이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통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각종 지역에 이렇게 고령화 수준이 높은 시군구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군구 단위로 보지 않고 시도 단위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상과 같습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는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아시아 지역정보센터의 홈페이지 중 코로나 관련된 통계들을 수집하여 시각화한 웹사이트입니다. 이 시각화는 구글 시트를 이용한 것인데 구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 그림이 다시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보시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우리나라 상황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앞으로 기술은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데이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제대로 가공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기술 발전 속도는 더딜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연계와 공공 데이터 어널리틱스는 함께 발전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물론 이 기술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자료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연계와 적절한 분석의 바탕을 둔 행정과 정책이 시민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런 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